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전 최정필 기자입니다. 1년 만에 지프의 가장 재밌는 오프로드 행사이시 무전기 소리 너무 커. 네, 1년 만에 돌아온 지프 캠프입니다. 올해도 앵글이 똑같아서 작년 영상 같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새로운 영상이고요. 2022 지프 캠프 양양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저의 옆에는 오토다이어리 이상진 기자님이 앉아 계시고요. 저하고 같이 오늘 지프 캠프를 즐기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겠습니다. 오토다이어리 이상진입니다. 네, 여전히 렉스턴 스포츠 타고 계시죠? 네,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가 안 가시죠, 오프로드. 오프로드는 여전히 안 가고 계시고. 예, 네. 오프로드는 안 가고 열심히 마트 가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타게 된 차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지프의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픽업 트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다른 차 시승할 때 하려고 생각을 해놨던 멘트인데 사실 이런 거를 잘하는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큰 차, 뭐 큰 차라고 하면 이제 특대형 사이즈 차를 하면은 뭐 에스컬레이드, 익스페디션, 뭐 내비게이터, 타호 이런 거 있죠. 공통점은 다 미국 차예요. 그리고 이 글래디에이터도 미국 차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빅사이즈 차라기보다는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는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큰 사이즈하고 강력한 거를 하는 거는 미국 브랜드들이 좀 잘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래디에이터를 타고 코스를 돌 건데 작년하고 같은 곳이라서 사실 약간 좀 걱정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양양에서 했었고 이번에도 양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코스를 조금 더 하드하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터한테 이제 이 얘기를 들었는데 미리 굉장히 하드한 코스를 해놨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좀 되네요. 자, 이번 지프 캠프 세 가지 코스가 있다고 하죠. 일단 웨이브 파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치 파크, 그다음에 마운틴 트레일 이렇게 세 가지 코스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웨이브 파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프로드 코스를 이제 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뒀는데 공사를 직접 다 해서 자연적인 그런 오프로드 코스를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오프로드 성능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될 건데 각도라든가 코스의 요 높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되게 빡빡하대요. 벌써부터 긴장되는데. 굉장히 하드하게 해놨대요. 근데 사실 이 차들도 그렇고 이제 랭글러들도 그렇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코스들로 이제 구성을 했을 겁니다. 일단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코스로 개발은 했겠지만 그럼에도 난이도가 꽤 높은 그런 코스로 개발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런 오프로드 코스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달려있기는 해요. 뭐 스웨이바 분리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이렌 로우, 디퍼런셜 락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전 그거 하나도 안 쓰고 갈 거예요. 그거 안 쓰고 가는 이유는 그거를 쓰면서 가면은 오프로드는 잘 탈출은 할 수는 있는데 짜릿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스웨이바 분리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차축을 분리를 시켜줘서 이제 오프로드 이제 땅의 이제 각도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앞바퀴만 이렇게 뚝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탈출을 하는 데는 도움은 돼요. 근데 재미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다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바퀴가 뜨면은 뜨는 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은 바퀴가 떠가지고 이제 4x4의 기능으로만 그 실력으로만 이 코스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상진 기자한테 선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단 로우 기어를 넣었는데 4단 로우 기어는 이제 오프로드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4단 로우라는 것 자체가 네 바퀴가 이제 동시에 작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가 로우 기어 굉장히 높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낮은 기어 단수에다가 고정을 시켜두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일반 도로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4x4 시스템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강제로 특히 지프 브랜드의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사륜 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빠가난다 그러죠 나사. 예, 그런 식으로 디퍼런셜 기어가 빠가가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모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고장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프로드 초입에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코스 바로 직전에 넣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열 주행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미리 넣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코스는 이제 처음 시작 코스죠. 웨이브 파크 코스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집 캠프에서 가장 재밌는 코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일드 트레일, 그 마운틴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풍경을 즐기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다라고 한다면은 이 웨이브 파크는 지프 차들의 이 성능을 제대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코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들을 처음 타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차의 성능 그리고 성향 한계점까지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천천히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좀 음미하면서 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좀 타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갔죠? 네. 네, 들어가시면 된다. 우와. 어허. 야, 진짜 헤드램프까지 물이 차네. 대박. 와. 이러니까 오래 걸리지. 이러니까 오래 걸리지. 완전히 푹 담그는데 완전. 아하. 한 번은 꺾기를 해야 되는구나. 한 방에 안 들어가네. 아, 근데 진짜 깊게 해놨다. 아, 진짜 그냥 사람 들어가면 완전 담궈지겠는데. 우와, 손 조금만 뻗으면은 밑에 물 닿을 것 같아요. 보트 탄 느낌이에요. 이 코스에서는 완전히 나갈 때까지 절대 풀악셀 밟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늪지대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웨이브 파크로 넘어갑니다. 와우. 와우. 깊게도 해놨다 진짜. 무슨 지옥문 같은 거. 이게 사실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 깊이는 아닌데 옆에 그냥 이렇게 벽이 있으니까 이게 압박감이 크다. 그러니까 압박감이 크기도. 야, 진짜 앞에도 보세요. 저 그냥 경사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길인데 높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까 듣기로는 저기 8m라 그랬거든요. 8m면 아파트 건물 2, 3층 높이 정도 네, 되는 2, 3층. 건데 재밌게 잘 만들어놨다. 여기 우리 코스 만든 범인이 여기 있어. 여기 코스 만든 범인이 여기 계세요. 오프닝 괜찮죠? 괜찮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네. 이렇게 하면은 물에 예, 닿을 텐데. 일단 우리는 당구고 일단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겁 안 먹게. 잠깐만, 대표님 작년에도 이거 드렸던 질문인데 네. 집에서 나온 지 며칠 되셨어요? 아 지금 한 날짜로 2달? 행복하시죠? 천원부터 아이 행복하시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집에 가고 싶답니다. 애기들 보고 싶으시겠네요. 아유. 영상 통화라는 좋은 앱이니까. 저 대표님이 저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이 피칭하고 롤링이 0이 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을 것이다. 그럼 오늘 그만큼 아주 저기 굉장히 하다다라는 거죠. 어이구, 뭐 어이구. 이거 임의로 만든 코스인데 어이구 참 높게도 만들어 놨네. 코스가 현대한테 졌다는 것 때문에 되게 자존심 상해 하셨어. 아, 이렇게 하늘을 보고 딱 올라오면은 앞에 아이고. 어이구 이거 눌러주시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HDC 힐 디센트 컨트롤이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내리막길을 아주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내려가자마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려가자마자 웨이브가 있어요. 뱅크각이 상당히 큰 게 있는데 아이고야 여기도 보세요. 이게 원래라면은 이 범피 코스 아까 지나온 그런 코스인데 굉장히 사이즈 크게 해놨어요. 아유 아주 울렁울렁되게 아주. 기다리라니. 코스 중간에 멈춰 있는데 이것도 지금 피칭이 앞쪽으로 13도예요.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데 연달아서 지금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차가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 뒤틀리는 거를 버틸 수 있다는 게 이 코스에서 이 차의 이제 한계점을 볼 수 있는 포인트죠. 안녕하세요. 스웨이바 버튼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켜야 되나요? 기능이 혹시 해제가 저기 밑에 보면은 네. 스웨이바라고 그 한 번만 사용을 해야 되나요? 네네. 사용 안 하면 안 되나요? 아, 네. 위험할 수 있어서. 왼쪽 파란 선 따라서 왼쪽 네. 바퀴가 물리게끔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스웨이바 안 키고 가려고 그랬는데 실패. 실패. 스웨이바를 안 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 켜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 지면이 울퉁불퉁한 거에 따라서 차체가 그대로 다 충격을 받고 각도가 틀어져서 그런 건데 스웨이바를 분리를 하면은 앞바퀴 차축이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지면의 변화를 조금 더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는,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짝 일부 경사면을 탔는데 차가 생각보다 옆으로 안 갔거든요. 2도, 3도밖에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앞바퀴가 이제 이렇게 꺾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시속 코스는 겁을 먹고 덜 가면은 안 넘어가요. 저렇게 까딱까딱 하면 이게 앞뒤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너무 자신감 있게 가면은 넘어가 버리죠. 자, 앞바퀴를 대고 쭉 가면 됩니다. 올라오시고 자 여기 이제 서행 천천히 오른쪽으로 스티어링 오른쪽 그렇죠. 스톱. 조금만 더 1cm만 더 스톱. 기울어지는 중심잡기. 실패. 오케이. 우와. 대기할게요. 자, 이번에는 비치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이 비치는 이제 해변가죠. 해변가에 모래사장을 타고 나가는 그런 주행을 할 건데 양양군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줬대요. 그래서 이 비치도 해변가도 양양군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래 뻘밭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게 저거잖아요. 그 전기차하고 EV6. 디펜더하고 그 뻘밭에 빠져버린 거. 물론 이제 뻘밭하고 모래사장하고 또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는 한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은 만능이 아닙니다. 너무 맹신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맹신하시면 안 돼요. 안전하게 들어가고 물이다 싶으면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서퍼비치죠. 서퍼비치로 굉장히 유명해진 이 양양인데 커플들이 헤어져라. 이런 모래사장에서는 절대 급격하게 가속을 하면 안 됩니다. 파고들어요. 바퀴가 모래사장을 파고들기 때문에 잘 다져진 코스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맞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 하면은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오프로드의 기본이에요. 천천히 엑셀을 꾸준하게 밟는 거. 이렇게 하면은 숙련도가 좀 떨어져서 늦게 나올 수는 있는데 다 빠져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가끔 광고 같은 데서 그 해변가 바닷물 착착착착 치기면서 가는 거 솔직히 따라해보고 싶은 적이 있었다 없었다. 가끔은 있었죠. 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 비치 트레일도 쉽게 해놨네요. 쉽게. 자, 이번에는 마운틴 트레일 코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상진 기자하고 자리를 바꿨어요. 사실 이 마운트 트레일 코스는 지프 브랜드 차종뿐만 아니라 SUV처럼 보이는 차들, 이 사륜구동이 적용된 차들이면은 아마 웬만해서는 다 올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일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차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랭글러나 글래디에이터 그런 차들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지프만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요 코스가 좀 특별한 거는 뭐냐, 지금 사실 평소에 오픈 자체가 안 되는 임도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임도를 만드는 거는 사실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는 산을 관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임도를 통해서 이 산불을 막는 겁니다. 산불을 막는다는 거는 사실 소방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불 작전. 불이 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반대쪽에서 불을 놔서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이제 맞불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소방 쪽에서도 되게 무서워하고 웬만해서는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진화 방법이에요. 특히 산불 진화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이 임도는 그 맞불의 일종의 한 개념을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인도를 기점으로 이 인도를 경계선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도는 이제 산을 관리하고 자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집캠프에서는 이 어디라 그랬죠? 양양 산림관리공단이었나요? 뭐 예, 그런 양양군. 예, 그런 그쪽과 이제 협업을 해서 이렇게 좀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강력하게 좀 강조를 했던 것이 여기서 담배 피지 말아달라. 전자담배도 그렇고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 산에서는 당연히 피면 안 되는데 당연히 피면 안 되죠. 이 인도의 이 개념 때문에라도 더더욱 좀 자제해 줄 것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는 환경에서는 이제 시닉 드라이브라고 해서 풍경을 보면서 달리는 그 코스를 시닉 드라이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깎아내지르는 듯한 절벽, 그리고 옆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있는 낭떠러지, 그 너머에 있는 동해 바다까지 보면서 달리고 있는데, 역시 오프로드는 흙먼지가 좀 날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흙먼지를 보면서 앞이 뿌얘졌다 펼쳐졌다 하는 그런 모습들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풍경들 보고 있으면은, 야, 단풍이 아주 아름답네요. 집캠프만의 요 매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상준 기자가 얘기 잘해줬어요. 단풍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직 단풍 없었거든요. 단풍이 노랗게 물들었네. 그런 코스로 이 지프캠프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마운트 트레일의 코스가 굉장히 길어요. 28km를 달린다고 하거든요. 자, 올해도 지프캠프 좀 즐기셨나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작년 대비 그 파크 트레일인가요? 그 장애물 코스도 웨이브 파크. 웨이브 파크 거기도 네. 난이도가 세졌고요. 네. 산악 주행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작년하고 같은 양양이라서 좀 뭐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지르신 분들이 승자인 것 같아요. 역시 매년 느끼지만 이제 지프 관련된 캠프들은 오너분들이라면 굉장히 크게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코스들로 잘 구성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재밌게 오프로드를 즐겼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조금 느꼈던 거는 코스들이 일반적인 지프 모델들, 체로키나 그랜드 체로키나 뭐 컴패스 정도까지, 레니게이드는 힘들 것 같고, 그런 차들로도 조금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코스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집캠프에서도 그런 차들도 한번 같이 코스에 도전을 해보는 그런 거를 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차들이 조금 더 편하잖아. 당연하죠. 마운틴 트레일 이렇게 긴 코스 갈 거면 그런 차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지프의 차들로, 또 이제 그랜드 체로키 4x2가 이제 곧 나온다 그러죠. 연말 내에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 연내 출시.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더 다양한 차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집 캠프가 내년에도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양이 싫은 건 아닌데 양양을 3번씩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번 왔으니까 내년에는 지역도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일드 트레일도 이제 내년에는 또 어디서 열릴지 궁금한데 이런 관련된 고객 경험 행사들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이상신 그리고 카메거진 추정필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